여기서 일본인이 주장하는 한글 몽골 유래설은 해외 일부 학자들이 몽골의 파스파 문자와 유사하게 생겼다고 하여 주장하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파스파 문자는 그저 티베 문자의 형태를 조금 변형한 것인 반면 훈민정음은 발음기관의 모습을 본따고 천지인을 담아 그 원리와 체계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한글이 몽골로부터 유래했다는 가설은 전면적으로 폐기됐죠. 즉 위의 대화에서 일본인의 주장은 단순한 열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글날을 맞아 한글 특집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국어가 미국 대입시험 과목에 포함되었고 K-팝과 K-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것에 힘입어 수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한국의 문화와 한글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한국의 한글날인 10월 9일을 캘리포니아에서도 한글의 날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의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시민들의 서명운동이 확산됐고 샤론 쿼크 실바 하원 의원과 최석호 하원 의원, 미겔 산티아고 하원 의원 등에 의해 한글날 제정 결의안인 HR 109가 발의됐었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난 9월 11일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는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하자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소수민족 언어로서는 처음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최근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한글은 더욱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언어로 된 키보드 중 유일하게 좌우가 자음, 모음 대칭으로 되어 있어 보다 빠른 입력이 가능하며 특히 스마트폰에서는 작은 화면에 글자를 담아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자음과 모음의 기본자에 의한 확장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성으로 스마트 시대에 매우 적합한 글자로 평가받고 있죠. 보다 체계적이고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한글의 특성은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한 유튜브 채널에는 5분 만에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하여 한글을 읽는 원리에 대한 짤막한 설명이 올라와 있고 그 영상의 댓글에는 이 영상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게 만들었어. 다른 언어들도 이렇게 배우기 쉬웠으면 좋겠다. 좋아. 이제 게임을 하다가 한국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읽을 수 있게 됐어. 이력서 업데이트하러 간다. 한국어 읽을 수 있음 등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죠. 또한 독일의 한 기자는 한글을 배워나가는 과정을 기사로 작성하였는데요. 세종대왕이 현명한 사람은 다음날 아침까지 모두 익힐 수 있다 라고 말한 것에 자극을 받아서 도전했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일본의 문자와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문맹 퇴치의 역사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문자가 한국의 문자이다. 당시 조선인들은 수세기에 걸쳐 중국의 문자 체계를 사용했지만 한국의 문법과 맞지 않았고 발음도 적합하지 않았다. 일본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일본의 학자들은 한자를 읽고 쓰는 방식을 확장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에게 세 가지 문자 체계라는 결과를 낳았으며 일본의 문자 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것이 되었다. 반면 한국은 한자를 개조하는 대신 혁명의 길을 택했다.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문맹률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라며 일본의 문자 체계에 비해 효율적이고 우수한 한글을 극찬하고 있는데요. 서구인들에게 한글의 발음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곧 모든 단어를 발음할 수 있다. 한글의 글자는 그것에 배당된 발음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같은 문자인데도 다양한 발음 방법이 있는 다른 언어와는 완전히 다르다. 나 또한 공부한 지 하루 만에 간판에 있는 한글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라며 기사를 마치고 있죠. 이러한 한글의 인기에 힘입어 인도네시아의 소수민족인 찌아찌아족에서는 한글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는 한글로 다른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표적으로 F나 V에 해당하는 발음이 없죠. stop이라는 영어 단어 또한 현대 한글로 최대한 유사하게 표기를 하면 stop이 되는데 이것은 한글 표기법에 위배되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대 한글에 국한된 것이고 한글의 원조인 훈민정음은 더 많은 자물을 갖고 있고 문자별의 제약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시대 훈민정음은 당시 관료들이 배우는 외국 언어 교과서에 외국어 발음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됐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20세기 초 조선시대의 교과서입니다. 영어 발음을 한글로 매우 정확하게 적어낸 것을 볼 수 있죠. 한국어에는 없는 발음을 적기 위해서 새로운 자모조합을 사용했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현대 한글은 현대 한국어의 실정에 맞게 최적화되었기 때문에 외국어를 표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훈민정음을 이용하면 세계 모든 언어를 표기할 수 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민정음의 본질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맥켄 교수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더라도 단기간 내에 한글을 익혀 사용할 수 있으니 세종대왕은 전 세계인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이외에도 미국 시카고대의 제임스 맥컬리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위대한 글자인 한글을 전 세계 언어학계가 찬양하고 한글날을 기념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일이다. 나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해마다 한글날을 기념하고 있다 라고 했으며, 영국 서세스대 제프리 샘슨 교수는 한글이 세계 최고의 글자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이것이 세계 인류가 성취해낸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라며 극찬을 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과 세계 각지의 관광지에서 한국인들의 낙서가 발견되면서 한국인들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없이 아름답게 느껴져야 하는 한글마저 낙서 문화로 인해 지저분한 글자로 인식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행지에서 한글로 낙서를 하는 한국인을 보면 꼭 말리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일본의 차기 총리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으로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일본 정계에서 흔치 않은 흑수저 성공 신화로 유명합니다. 아베나 아소 등 잘나가는 정치인 대부분이 2세이자 금수저인 것과 대조됩니다. 지난 2일 스가 장관은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저의 배경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눈이 많이 내리는 아키타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나 고향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농가를 잊고 싶지 않아서 취직을 하려고 도쿄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게 한 주간지에 의해서 폭로되었습니다. 미담이 과장되었다는 걸 터뜨린 언론은 슈칸 분슌, 우리말로 주간 문춘입니다. 슈칸 분슌은 일본의 대표적인 황색 언론입니다. 황색 언론이란 원시적 본능을 자극하고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하는 선정주의적 경향의 언론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이 일본 현지에서 얼마나 인기가 높으냐면 세계적인 출판업계의 불황에도 수십만 권씩 팔려나갈 정도입니다. 슈칸 분슌이 내보낸 제목도 무척 자극적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미담의 이면 집단 취직은 가짜였다. 스가는 빈농이 아닌 부유농가에서 자랐다. 언론에 따르면 스가의 아버지는 태평양 전쟁 중 남만주 철도 회사에서 엘리트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전쟁이 끝나고 부인 두 딸과 함께 아키타현으로 돌아와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슈칸 분슈는 현지 딸기 농업인의 말까지 인용했습니다. 스가의 아버지가 지역 농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 겨울에 수확할 수 있는 작물로 시작한 게 딸기였습니다. 지역에 2개 있었던 조합을 모아서 아키노미야 딸기 생산 조합을 별도로 만들었죠. 농협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인 판로를 개척했습니다. 딸기 상자가 도쿄와 간사이 지역에서 팔려나갈 정도로 잘 나갔죠. 스가 아버지가 설립한 조합은 1970년대부터 매출이 크게 늘어 1980년대에는 조합의 판매액이 당시 3억 7천만 엔, 우리 돈 4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여성이 대학에 진학하는 사례가 드물었는데 스가의 두 누나는 대학에 들어가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언론이 얼마나 집요하냐면 스가 장관의 중고등학교 동창생의 인터뷰까지 실었습니다. 스가는 머리를 길렀는데 당시 머리를 기르는 건 유복하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머리를 다듬으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슈칸 분슈는 스가 장관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로 올라와 종이박스 공장에서 일한 것까지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것과 달리 집단 취업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집단 취업은 일본의 고도 성장기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농촌의 젊은이들이 집단으로 도시의 공장이나 점포에 취업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주로 학교 교사들이 졸업생을 인솔해서 공장과 점포를 돌아다니면서 취업을 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가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취업을 한 것입니다. 슈칸 분슈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스가 장관의 학력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라고 보도했습니다. 스가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대학 야간부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사립대인 호세이대 법학 후 정치학과를 정식으로 졸업했습니다. 슈칸 분슌의 보도로 현지의 분위기는 차갑지만 스가 장관의 고향인 아키타현에서는
벌써부터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일본의 한 유력 일간지가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스가 장관의 출신 고등학교가 있는 이자와시에서는 중앙공원에 스가의 동상을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미 2017년부터 스가 장관의 흉상 제작을 위한 실행위원회가 발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리 취임을 앞두자 중상이 아닌 입상을 제작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신체 전체를 보여주자는 겁니다. 아직도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스가 장관의 동문들은 그는 고향의 자랑이다. 오래도록 명예로움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가 장관은 아베 전 총리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과의 대립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피해를 본 후 후쿠시마산 식품 등의 수입 재개를 다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일본의 NHK 방송에 따르면 모태기 일본 외무상이 지난 9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산 식품의 안정성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확실히 확보돼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후쿠시마 식품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과학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하네요. 방사능 피해를 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지 및 원전 부지에는 여전히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과 매일 170톤 전후의 오염수가 발생합니다. 일본 정부가 처리수라고 지칭하는 방사능 오염수는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의 핵연료를 냉각할 때 발생한 오염수 등에서 다액종 제거 설비로 불리는 정화장치를 이용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한 물입니다. 하지만 처리수에도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 스트론튬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은 생태계 파괴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처의 농가와 어촌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바로 2달 전입니다. 지난 7월 일본 5대 언론사 중 한 곳인 마이니치 신문이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후쿠시마현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쌀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전량 폐기된 바 있다. 지금도 방사선 피폭 우려로 수립이 통제되는 게 현실이다. 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수산물이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5년 5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 제소 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는 작년 4월 한국 정부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국제사회도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한국을 비롯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들을 향해 규제 철폐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일본 현지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의회 상당수가 반대 의견서를 가결했습니다. 반대의 이유는 해양 방출이 결정되면 소문으로 인해서 피해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당국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해양 방출 조치는 아베 총리가 추진했던 것입니다. 연내에 처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가로 바뀌었으니 앞으로의 상황은 일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진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 오염수가 쏟아지면 전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 정부도 더욱 강하게 나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